이게 저희가 드디어 이제 그 스펙트럼 티어리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대각화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각화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리뷰하는 정도로 하고 필요한 문제들 좀 풀어보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먼저 대각화하려면 저희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각화 이게. 그러니까 AV는 람다 V다. 그러니까 AV에서 여기 이제 A 행렬을 갖다가 어떤 선형 변화를 해주는 그런 이제 행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 그 결과값이 이렇게 V로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값들 E1, E2, 그다음에 V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형 변환을 해주는 이 A를 적용을 시키면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AEV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E에 대해서도 A를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V에 대해서 A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1 람다라고 그렇게 한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이게 이제 좀 좋은 특성이 있는데 이 V 자체는 그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V라는 것에 이렇게 선형 변화를 해 보면 이 방향은 바뀌지 않고 아는 이런 이제 벡터를 갖다 찾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좋은 그 성질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여기에서 그러면 이 람다 값하고 V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제 그게 그 이 대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보면 이 양변에다가 람다 V를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V로 묶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이 람다를 빼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그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더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여기에서 이제 전제가 그 V가 난지로인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전제를 이미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이제 난제로로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이 전체 이게 0이 되는 그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게 이게 디터미넌트 0으로 이제 그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찾으면 이걸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우리가 이제 이 람다 값을 찾을 수 있고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람다 값을 찾으면 여기에서 이제 V 값도 찾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람다하고 이제 V를 찾게 도와주는 게 이제 그 이 대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대각화하고 이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람다를 찾고 그 람다에 해당하는 이 부위를 찾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딱 좋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A는 P, D, I 이렇게 했을 때 이 A를 갖다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람다에 해당하는 이 대각화 되는 그 D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람다에 해당하는 P 값을 가지고 있는 아니다 그 V 값을 가지고 있는 이 P를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P 인버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양변에다가 이렇게 P를 곱하면 AP는 P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를 갖다가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이 P가 V1, V2 이런 칼럼 벡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AV1, AV2 이렇게 해서 AVN까지 이걸 나눠 이런 식으로 쪼개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PD는 지금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 P는 V1에서 V로 이루어진 칼럼 벡터고, 그 다음에 이 D는 이렇게 람다로 이루어지는 그 대각화 성분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해보면 첫 번째 첫 번째 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다 0이 되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것만 사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쭉 써보면 이게 다시 AVI는 람다 I VI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그대로 이 꼴인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 둘의 이런 그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관계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리뷰고 뭐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여기서? 여기서? 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예, 네, 예, 그, 저는요, 그, 뭐지, A 빼기 람다 I B는 0 할 때 있잖아요. 예, 이게 음, 그, 뭐지, B가 non-zero이기 때문에 예,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 된다. 음, 이게 옛날에는 알았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까먹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왜냐면 이게 어 그 A 마이너스 람다 I B는 0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무슨 systems? linear 무슨 시스템? 이거요? 이게 이게 유닉 솔루션이 있으려면은 B가 꼭 0이어야 돼요. 아, 그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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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예. 이게 A 그러니까 이 전체를 넣고 보면 이걸 갖다 그냥 간단하게 뭐 B라고 놓는다면 B 음, 부위는 0이니까 이게 음. 이게 그걸 찾는 거죠. 그 널 스페이스를 쉽게 하겠어. 이걸 만족시키는 이 부위를 찾는 거죠. 제가 널 스페이스 다 까먹어가지고 이게 널 스페이스가 음. 어떤 의미였던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저도 이게 뭐 맨날 이제 이게 칼럼 B에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도 다 헷갈려가지고. 예, 이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 부위의 모임들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해집합 뭐 이런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쵸. 예. 예, 근데 이거를 그거 만족시키는 부위들의 모임. 그러니까 정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역. 여기는 이제 그 홍역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 B가 정의역이라고요. 널 스페이스. B 부위 이건 부위를 갖다가 B에다가 태워서 보낸 거잖아요. 이미 결과값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정의역이 B가 이게 뭐가 돼? 행렬인데 보통 우리가 행렬을 갖다가 그 리니어 맵이다 그러잖아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B라는 함수에다가 V를 태워서 보냈는데 그 결과값이 항상 0이 나오게 하는 V가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널 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서 정의역은 뭐 치역은 뭐죠? 그러면 치역이 B, V고 정의역이 V고 이런 건가요?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V고 이게 B를 태워 보내는 거고 그럼 이게 BV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리니어 맵으로도 볼 수 있는 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행렬이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행렬로 표현한 게 이제 B니까. 예. 그러니까 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V에서 V로 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정사각행렬로 이- 나오겠죠. 이거 B가. 왜 그런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 리니어 시스템에 B가 그러니까 유닉 뭐라고 해야 되지? B가 non-zero이기 때문에 예. 어, 예. 어 이게 invertible 하지 않아서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 여기 이걸 제가 그림 그릴 수 있나? 예. 예.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이게 이제 V에서 다 지우실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V에서 V로 가는 이런 벡터 공간 V에서 벡터 공간 V로 가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있잖아요. 이거의 행렬 표현이 B라고 해볼게요. 이거의 행렬 표현이 B. 그러면은 널 스페이스 B라는 거는 여기 이제 치역에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0 벡터는 0으로 가겠죠, 무조건. 여기 네. 0 벡터가 있죠. 벡터 공간이니까 0 벡터가 있어요. 덧셈의 여건인. 그 0 벡터로 가겠죠, 그죠? 근데 그 여기서 0 벡터만 0 벡터로 가면 전단사 함수인 경우에는 이게 가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요게 B가 가역행렬. 1대1 대응. 0은 0으로만 가고 여기 하나 있으면 하나로 가고 이게 1대1 대응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가역적 선형 변환이고 이거는 가역 행렬이 되겠죠. 그죠? B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만큼 0 벡터 말고도 다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0 벡터가 아닌 벡터들도 0 이만큼이 다 치역의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게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어서 비가역 행렬이 될 거예요,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은 0벡터는 0벡터로만 가야 되니까. 네. 0벡터는 항상 0벡터로 가는데 0벡터가 아닌 벡터가 있어서 0벡터가 아닌 어떤 벡터가 있어서 bi라는 게 있어서 이게 0벡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역 행렬이 아닌 거죠, b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게 지금 오늘 선생님이 말하는 b거든요. 그러니까 b는 네. 가역 행렬이 아니어야 되죠. 아, 그렇죠? 그럼 예. b가 가역 행렬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b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거죠.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예, A 예. 마이너스 람다 I를 그냥 그 리니어 시스템의 한계라고 놓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울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이게 이제 저희 옛날에 그 인트로덕션 투 리니어 엘지브라 할 때 했던 그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의 정의거든요. 그냥 한번 정의만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게 그 정사각 행렬이죠. 그럼 정사각 행렬이 그 다이고널라이 대각할 수 있는데 언제냐면 그 대각할 수 있는 이 행렬 D, 아, D 행렬 이게 그 람다값 모아놓은 거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P가 인버터블 할 때. 그러니까 여기 P를 찾으면 사실 이제 끝나는 거죠. P 음, 인버터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그 스펙트럴 띠어럼으로 되면은 이게 이제 P 스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U 벡터가 되고 이게 이제 U 스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U 스타가 되면은 U 인버스가 이거하고 되니까. 그죠? 이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나올 이야기인 것 같고 뭐 지금은 이제 대각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걸 제가 풀어놓은 게 잠깐만요. 결론이 어떻게 났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P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A는 PDI 이제 이게 대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A를 갖다가 P를 구해 놓으면 이걸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 바꿀 수 있죠. 그람슈미트 정리를 통해서 오소 노멀 베이시스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U가 되고 D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우리 스펙트럴 띠어럼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뭐 조건들이 이제 몇 가지 추가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더 덧붙일 말씀 있나요? 토마스 선생님.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 요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조건이 있는 경우만 되는 거. 항상 되진 않고. 예, 예, 그게 이제 스펙트럴 수요님이 아마 그 조건에 관한 거 같이 전 느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퀘스천 1에 나오는 요 행렬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이 예. 행렬은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이게 그렇죠. 안 그거 되더라고. 그게 되는 이게 안 나와요. 예,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더 조건이 추가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예. 그,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그냥 P를 ortho normal basis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건가요? 바꿀 그거는 수는 있겠네. 아니고요. 바꿀 수는 있어요. 아, 바꿨는데 D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가운데가 D로 유지가 안 되거든요. T가 되는지 D가 되는, 그죠. 트라이앵글로 예, 되는지. 아까 그죠. 미아 선생님 말씀하신 그 상삼각 행렬? 아, 그거까지는 네. 항상 만들 수 있대요. 언제든지 그 이게 유니테리 매트릭스가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 상삼각 행렬이 되는 꼴은 항상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매트릭스가 그 개수들이 복소수까지 된다고 봤을 때는 항상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예. 그냥 여기서 제가 그 일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그 하신 말씀 중에 약간 좀 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음. 성삼각형렬 그런 표현하였잖아요. 예, 예. 이건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람다 네네네. 이루어지는. 네. 근데 이게 예. 이게 이미 상삼각 아닌가요? 그쵸. 그게 상상작 행렬인데, 예, 오른쪽에 2 바이 2에 0이 아니고 뭐가 채워져 있어도 된다는 거죠. 채워져 있는 꼴이라는 거죠. 예. 채워져 그러면 있는 꼴. 어쩐다는 거예요? 상삼각형이 되면.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렬을 음.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삼각 행렬 중에 특수한 경우가 대각 행렬이잖아요. D. 예, 예, 예. 그러니까 대각 행렬은 만들 수 없지만 음, 모든 행렬은 일단 상삼각 행렬 꼴로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UT, U 트랜스 그 컨주기 트랜스포즈 꼴로 예, 모든 행렬 그러니까 그 개수가 복소수일 때 음, 개수가 복소수일 때는 그런 꼴을 일단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책의 앞에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PDP하고 가장 가까운 U 스타를 만들어 놓고 음, 뭔가 계산을 좀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 그렇게 U 스타로 하면은 음, 그 다이애고널에 있는 그 숫자들이 음, 뭐래더라? 람다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similarity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similarity가 뭔지 좀 궁금해졌어요. 예전에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similar matrix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PDP로 안 되는 그러니까 PDP 인버스로 바꾸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안 되는 것들도 가장 그 PDP 인버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뭘 하겠다. 음. 이런 야망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램. 어쨌든 0이 하나라도 있으면 0이 하나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예, 제일 좋은 거는 가운데 대각 행렬이 있으면 우리가 제곱했을 때, 예를 들면 A에 뭐 100승, A에 200승 했을 때 훨씬 편하잖아요, 계산하기가. 아, 이렇게 음, 얘기했었어요. 음, U 스타라고 해도 음. 다이애고널 얘네들이 아이겐 밸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로 사용할 수 있나 봐요. 아니면 그렇죠. 예, 그것도 하게끔 하는 대각 행렬, 방법을 맞아요. 알려주지. 그렇고 계산할 때도 0이 하나라도 더 있으니까 없는 것보단 음. 낫겠죠. 예. 근데 약간 제일 무슨 좋은 거는 D로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각화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PDP 인버스 꼴로 만들 수 있으면 좋고 더 좋은 거는 거기서 P를 유니테리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지. 예, 예, 예. 인버스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인버스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마 더 그 트랜스포즈만 외에 해버리면 돼. 다른 또 장점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다른 맞아요.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렇게 그리면 괜찮을 것 같네요. 더 그렇게 좋은 게 어떻게 되는지. 예, U로 바꾸면 단위가 그 U는 적어도 1이 되니까 뭔가 요리하기 쉽겠죠, 그걸로. 예. 근데 대각행렬이 상삼각행렬의 일부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소리가 예. 작게 들려요, 왕근쌤. 아, 그래요? 예, 네, 좀 가까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네. 예, 그렇지. 들리긴 들려요, 근데. 예. 잘 안 들려서 그렇지. 예, 김학은 선생님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 대각 행렬이 상삼각 행렬에 아니 상삼각 행렬이 대각 행렬에 특별한 경우가 많냐? 그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상삼각 행렬이 이게 지금 난제로고 밑에가 0인 거니까 이 대각화 행렬도 상삼각 행렬의 조건을 만족은 하죠. 그죠? 그 상삼각 행렬이 그 세모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삼각 행렬이 그 세모 밑에 있는 게 0이면 상삼각 행렬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예, 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각행렬이 상삼각행렬의 스페셜 케이스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그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계산할 때 그 이걸 다이애고널이라고 다이애고널 안에 안 들어간 게 오프 다이애고널이라고 하는데 오프 다이애고널이 나오면 항상 이게 괴롭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풀어놨으니까 음. 이만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는 이 디터미넌트 0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디터미넌트.
여기까지 음, 괜찮죠? 그러면 이 네. 디터미넌트를 찾는 이유가 결국에 람다 값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서 람다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빼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뺀 게 이제 여기가 10이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방정식 쭉 푸는 거고 그렇게 하면 람다 값이 하나 나왔고 6이 나오고 람다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 람다 6에 여기에다 람다 6을 넣어서 람다 6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찾는 거고 이게 아이겐 밸류죠. 그러니까 아이겐 두 번째는 아이겐 밸류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넣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V를 찾는 거고 두 개를 이제 그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람다 값이 6일 때 V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람다 6을 넣은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벡터고 이게 람다 i죠. 근데 여기서 지금 람다 값이 6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넣고 예. 그러면 그 이거 그대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 지금 우리가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부위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게 그 리듀스드 로우 에셜론 폼을 이제 그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첫 번째는 그냥 이거 두 개 더해버리면 0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죠? 두 번째는 이걸 갖다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5분의 1로 이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리딩 엔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리 베리어블이 되겠죠. 두 번째가. 그러면 프리 베리어블은 이게 두 번째 칼럼이죠. 이게 두 번째 칼럼. x2는 x, 여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x1은 5분의 2의 x2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x1, x2로 써주면 x2 이건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죠. 프리 베리어블이고. 그래서 2분의 5, 1. 그래서 그 x 람다 값 6에 해당하는 이제 이걸 찾은 거고. 그죠? 뭐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x2는 아무거나 상수를 아무거나 넣어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첫 번째 찾았고요. 두 번째는 람다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에 해당하는 부위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람다 마이너스 1을 넣고 그다음에 이 둘을 계산한 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널 스페이스를 찾기 위해서 부위 값을 찾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제 똑같이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칼럼이 프리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래서 x1 플러스 x2는 0이니까 x1은 마이너스 x2로 써졌고 그다음에 x2는 프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x2는 x2로 써졌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이제 v2 형태로 x1, x2로 정리를 해보면 x2를 앞으로 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2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람다 6일 때 저는 그냥 2, 5로 썼어요. 앞에서는 뭐 2분의 5인가 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이렇게. 근데 뭐 이걸 써도 되죠. 그죠? 이걸 쓴 거고 람다 6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칼럼은 람다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방금 찾았던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게 지금 P하고 D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P 인버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인버스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디터미넌트 해주고 요거하고 요 자리 바꾸고 여기 이제 여기는 사인을 바꿔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P 인버스를 이렇게 찾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대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각화가 됐나 안 됐냐는 이걸 다 돌려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트릭인데 P 인버스 구하기 귀찮으면 여기에다가 AP 하고 없애버리면 돼요. 그죠? 왜냐면 P 곱해주면 이거 I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가 같은가 이걸 봐도 되는. 이게 더 이제 쉬운 것 같아요. 이거 구하기 귀찮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각화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스펙트럴 디어럼 그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걸 갖다 유니터리 이것만 구해야 돼요. 이걸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람 슈미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대로 이제 써놨고 A는 PD, P 인버스를 했고 그럼 이 먼저 이걸 갖다가 유니터리 벡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첫 번째 칼럼을.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그죠? 그 첫 번째 칼럼. 그래서 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루트 29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칼럼은 이렇게 하면은 유니터리 벡터로 바꿨어요. 이 부분은.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람슈미트 방법을 써야겠죠.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U2를 찾으려면 W2를 찾아서 이제 W2 이 이것도 요 과정을 T, 예. 요 안에서 요 T는 뭐예요? 아, 이거 트랜스포즈. 원래는 칼럼 벡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원래는 2, 5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아, 트랜스포즈가 돼 있다. 이런 칼럼 벡터를 지금 행벡터로 쓰는 거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W를 구하는 거죠. W는 V2 두 번째 칼럼 빼기 U1과 V2의 내적 곱하기 방향 벡터 U1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V2 벡터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둘의 내적.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곱하기 V2가 이거죠. 둘의 내적.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렇게 두 개 플러스 이렇게 두 개 다 하는 거. 그럼 내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방향 벡터 U1 그대로 써준 거고 여기. 그래서 이걸 이제 쭉 계산을 해주면 W2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7.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 길이 벡터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이걸. 그렇게 해서 7, 7은 49, 14의 제곱은 196. 그다음에 위에 그대로 써주고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벡터 단위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U로 바꿨잖아요. 오소 노멀 베이시스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오소 노멀한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하면은 길이가 1이 나와요.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도 하면 이게 길이가 1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칼럼하고 두 번째 칼럼하고 내적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0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칼럼하고 두 번째 칼럼의 내적이 0이 아니란 말은 직교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한 번만 계산을 해가지고 제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P가 오소노멀이 안 된다. 거기까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P의 열 벡터들이 orthogonal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근데 지금 원래 구하려는 게 그 유니테리 음, 매트릭스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람 슈미트 과정을 통해서.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U1을 그래서 잘 보라는 거예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사실 한 번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U1 구했고 U2 구했고 지금 우리 그 그람 슈미트 과정을 통해서 이 U1 구했고 U2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그 여기 U1, U2를 구했어요. 우리가 아, 이렇게 구했는데, 구하면 당연히 수직이 될 것 같은데? 그람시미트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럼 제가 계산이 틀렸나?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왜냐면 했는데, P의 열 벡터들이 올소고날 하지 않다는 거는 이미 그 앞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 P라는 거 자체가 열 벡터들이 올소고날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두 예, 개를, 여기서는 열 안 되죠. 벡터들을 내적해 보면 0이 안 되니까. 예, 이건 예. 3이죠. 그거는 맞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올소고널하게 만들려고 이 그람 슈미트 과정을 한 건데 예, 그래서 온수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여기 예, 위에서요. 예, 예. 요거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 어디 있지? 잠깐 더 올라가시면 조금 더 올라가시면 요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요거 아, 요거를 기준으로 고르면 아, 아, 요걸 조금 바꿔 쓰면은 이게 예. 1 마이너스 1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똑같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뭐 2, 5를 하면은 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먼저 가겠죠. 여기 대응하는 아이겐 예, 밸류가 이거니까 예, 0, 0이고 여기 6으로 이렇게 순서만 바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계산해 놓은 거 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되지? 똑같이 되나? 어.
그래서 잠시만요. 해보면 되죠, 뭐. 예. 그래서 해보면은 이렇게 된 여기가 7분의 1이 붙네. 7분의 1이 들어가고 예, 5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택하면은 예. 요거를 하면 우리 전형적인 모양 되잖아요. 이렇게 아, 돼가지고 그러네. 예,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예. 여기서 이제 그램 시프트 과정 거칠 필요 없이 다른 거는 이걸 거란 말이죠. 예. 1 아,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더 이상 그램 시프트 과정 안 해도 이거랑 직교인 거 우리가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구할 수도 있어요. 어, 올소노멀하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예. 어 써볼까요? 그러면 울프람 알파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A가 이거였잖아요. A가 1, 2, 5, 여기. 4인데 예, 예, 이건데 이게 지금 어 루트 2분의 1 되면서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고 네. 여기 가운데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궁금한 거죠. 과연 D가 유지될지 이게 아,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고 1 맞나? 뭐였지?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예. 이거 여기는 이제 여기 저기 역행렬 구하기가 쉬워요. 대칭 행렬로 이렇게 뭐지? 뭐야? 바꾸면 되니까. 음, 트랜스포즈인가요? 예, 트랜스포즈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다가 여기에 이제 이거에 역행렬을 곱하고 그러면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음, 여기다 곱하고 이쪽에다가는 요걸 또 바꿔서 곱해주면 되죠. 루트 2분의 1 1 마이너스 1 아, 이렇게. 예. 예. 이 값이 이거를 구해보면 어? 요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왼쪽에? 그러니까 이 어, 아, 양변에다가, 아, 아. U, 요거의 U 역행렬이 스타 이거고요. U, U, 예. U 스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쵸. 거죠? 이게 U고 이게 물음표 행렬이고요. 여기가 U 컨주기 트랜스포즈라 쳐보세요. 예, 이게 지금 A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 물음표잖아요. 예. 물음표는 뭐냐면 U 컨주기 트랜스포즈 AU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계산해 보면은 음, 요게 우리 그 연습 문제 미아 선생님이 아까 낮에 맞아요. 풀어보려고 하신 그 문제거든요. 네. 예,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뭐 저기 울프람 알파 같은 걸로 계산해 보면은 예. 어 티가 답이 나. 가운데가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어, 0, 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음,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람다 값이 바뀌어버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요? 대각 행렬이 안 나와요. 람다 값이 바뀐다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람다 값은 그대로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 6은 똑같은데, 네. 요거는 똑같은데, 이게 이제 대각행렬이 안 되고 여기가 채워지는 거죠. 아, 음, 어플 트라이앵글이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음, A가 결국 U, T가 되면서 U 컨주기 트랜스포즈가 돼서 요런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U로 만드는 순간 여기가 D가 안 된다는 거죠. 정, 그러면 어, T가 D가 되는 상황이 스펙트럴 그렇죠. 테orem인가요? D가 되는 특별한 조건이 될 때는 그걸 D로 만들 수 있어서 더 좋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각화를 더 좋은 대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예. t가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음. 이게 있는 순간 이게 직각이 이게 유지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그래요. 예. 약간 아, 그런 건가요? 직각이 유지가 안 되는.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제가 한번 예, 저도 잘 몰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 예. 그려본 게 있는데요. 근데 음. 그 스펙트럴 아이고 지워야겠다. theorem에는 왜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쓰는지 뭐 그래서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건 뒤에 잘 모르겠어요. 책에 근데 나와요? 뭐 일단 더 좋은 것 같이 보이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책에 나오겠죠, 그죠? 그때 예. 그게 가서. 왜 좋은지까지는 모르고 이제 그 정리가 이제 소개돼 있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그걸 음, 어떻게 응용되는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음. PDP 인버스랑 UDU 인버스랑 네.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훨씬 더 이거를 구하기가 쉬워요. 일단 PDP 인버스는 아까 운송 선생님 말대로 이걸 구하기 어렵잖아요. 역행렬을. 근데 U 컨주기 트랜스포즈는 이걸 구하기가 쉬워요. 어, 이렇게 전치시키면 돼요. 전치.
그러니까 전치만 시키면. 근데 이거하고 둘 다 똑같아. A라는 거죠. 이게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이 A예요. 이게 된다면 만약에 이게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다면 어 똑같이 A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회전 행렬이라고 보면은 음. P하고 U하고 뭐가 다르죠? 행렬을 회전시켜서 그러니까 회전 한번 시켜서 쭉 음. 느리고 다시 회전 돌아오는 거잖아요. P는 회전이 아니에요. P는. 예? P는 회전하고는 달라요. P는. P는 람다는 회전이 그냥 아니에요. 방향만 예, 쭉 예, 늘리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보통 유니테리 매트릭스는 대표적인 게 회전 행렬인데 그거는 크기하고 이거 이제 보시 이거 가지고 설명하실래요? 그 이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그거 네, 보고 알겠습니다. 나서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울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그 P는 이제 이제 여기서 뭐가 변하냐면 그 고유 벡터들 간의 관계라든지 고유 벡터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관심사인데 그 P는 그 고유 벡터의 길이, 고유 벡터를 만약에 그 A라는 행렬로 변환시켰을 때 고유 벡터가 그 P로 변환하는 순간에 크기도 변하고 그 고유 벡터들 사이의 각도도 변해요.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여기서 P가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건가요? 고유 벡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아, P가 고유 벡터구나.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하는 거예요. 그게 P가. 그래서 헷갈려. 우리가 여기 람다 0, 람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이것은 람다 값은 뭐냐면 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 그다음에 이 P는 여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V1, V2가 있잖아요. 예. 이건 방향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람다 1에 해당하는 그 V1이 람다만큼 쭉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V2의 방향이 람다 2만큼 쭉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V1, V2가 고유 벡터예요. 예. V1이 람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고 V2는 람다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고. 음.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 식이. 그래서 이걸 써보면 좋아요. 뭐냐면 V1 벡터를 람다 1만큼 쭉 늘린 거. 이건 V2 벡터, 2 벡터를 갖다가 람다 2만큼 늘린 거. 쭉 늘린 거. 근데 그거 만약에 그게 U로 바뀌면 람다가 늘어나나요? 뭐지? 람다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두 개가 똑같이 A일 수 있죠? 그거는 뒤에 제가 그림으로 한번 좀 예. 대조해서 보실 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아 선생님. 뒤에서 제가 보죠. 그거를 좀 차이점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예. 음, 그 뒤에 보여드릴게요. 예. 그냥 제가 3번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번은 제가 예, 우리 그 직문서에 나온 거 그거 해볼까요, 그러면? 어, 공 어떤 거 선생님? 이건가? 이거 말씀하신가요? 이거? 예, 그 이번 문제는 이제 대각화가 안 되는 거를 했었던 거고, 예. 그죠? 예,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기하적 중복, 대수적 중복도 때문에 낸 문제인데, 예. 예, 람다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쵸. 람다 계산해. 그러니까 똑같은 게 예. 근데 그거는 우리 그럼 뒤로 미루고 우리 그거부터 해볼까요? 질문서 나왔던 거 4번부터 4번요? 해볼까요? 예, 예, 4번. 오케이. 예, 예. 예. 이것도 일단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려고 했는데, 예, 예. 음, 그러면 일단 이건 그 시메트릭입니다. 시메트릭인데 그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셋업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이 두 개를 갖다 이제 붙여 쓴 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그 캐릭터리스틱 특성 방정식으로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방정식을 풀어서 람다 값을 구하면 람다가 여기서 두 개가 나와요. 요거에 해당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2하고 4 람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람다 2에 여기에다가 이제 2를 넣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V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람다 4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V를 구해야 되고 그 두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람다 값이 2일 때 그럼 여기가 이제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계산을 하면 1111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reduced row echelon 폼으로 또 풀어보면 이거 이걸 빼는 거죠. 첫 번째에서 그럼 0이 되고 두 번째 칼럼이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또 제가 V1, V2로 썼네. 그러니까 V1은 마이너스 V2, 그다음에 V2가 프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V2는 V2. 그렇게 해서 이걸 V1의 형식으로 이렇게 써보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람다 2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람다 값이 4일 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그 4i였죠. 그걸 이제 이렇게 써보고 그렇게 해서 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V2를 구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프리 베리어블이고 따라서 V1은 V2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다음에 V2는 V2.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벡터 값은 1, 1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대각화 형식으로 써보면 람다 2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마이너스 1, 1이 됐고 람다 2, 그러니까 4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1, 1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P에 해당하는 P 인버스는 이렇게 디터미넌트 분의 1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것 같네요. 그다음에 요리 순서 바꾸고 이거 사인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P1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대각한 거죠. A는 P, D, P 인버스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유니터리 오토노멀 베이시스로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람 슈미트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U1의 먼저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게 루트 2분의 그걸로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길이가 1인 단위 벡터가 되니까. 그래서 U1은 쉽게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W2를 구해서 이걸 이제 U2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벡터 빼기 두 번째 벡터하고 첫 번째 유니터리 그거의 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니터리 벡터 이거 방향 벡터 곱해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2가 이거 1, 1 그대로 써주고, 그다음에 V2하고 U1하고 내적 구하는 게 지금 이 안에 있고 이건 실수까지 비기죠. 내적이니까. 그다음에 U1이 우리 구했던 이거 그대로 여기에 구해주고. 그러면 이건 구해보니까 이게 0이 되겠네요. 그죠? 내적이. 그래서 이거 전체가 0이 되니까 여기서 편합니다. 그래서 1, 1이 됐고 이게 지금 이제 W죠. 이걸 갖다가 이제 W2의 크기로 이제 나눠줘야 이게 유니터리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U2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지금 우리가 구했던 U1 벡터가 어디였냐? 이거죠. U1 벡터. 그거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U2 벡터. 이거 그대로 써주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유니터리로 구해놓으면 이게 편한 게 U 인버스하고 똑같죠. 인버스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열 벡터를 행 벡터로 바꿔주고 열 벡터를 행 벡터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선생님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니터리 이게 벡터. 유니터리 매트릭스면은 아니다. 이게 유니터리일 때는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게 이제 편한 게 여기서는 P, D, PI 하면 이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트랜스포즈 해주면 이게 된다 이 뜻이죠. 예. 유니터리일 때. 네. 그렇게 해서 를 구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거 다 계산해 보면 이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대칭 행렬을 지금 네. 그 분해한 거잖아요. 대각화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대칭 행렬을 대각화를 하면은 음. 항상 고유값이 실수가 나와요. 이게 예. 음. 예를 들면은 여기 그 또 예를 들면은 뭐를 할까? 대칭 행렬? 에르미트 행렬일 때 하면은 에르미트 행렬을 그 고유 그 대각화를 해보면
예. 에르미트 행렬, 그러니까 그 여기를 예를 들면 1을 i라고 하고 1을 i라고 하고 그 여기 형, 이거 저기 말한 거는 거기 저기 1 대신에 3으로 바꿔주세요. 저 그래야 계산이 편하더라고요. 네. 이걸 3으로 바꾸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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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게 온수님 제가 계산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3으로 하면은 요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또 아까 2하고 4가 고유값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에르미트 행렬이에요. 이게 같거든요. 에르미트 그 헐미티안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고유값 계산해 보시면은 또 역시 또 그 고유값이 실수가 나와요. 람다 1, 람다 2가 실수, 실수라는 거죠. 실수가 실수.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그 위에 올라가면은 요 두 가지 팩트가 중요한데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구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고유 벡터들은 그 자체로 이미 직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온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 저기 그 뭐야 유니테리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차피 직교인 걸 또 직교해서 그대로 거부 뒤가 0이 되면서 똑같이 1이 나오거든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미 자체로 이미 음, 그 자체로 이미 직교로 돼 있어요. 보세요. 어, 그렇지. 이미 작교로 돼 있죠. 고유값, 고유 벡터를 고유 뭘로, 벡터가 모든 고유 벡터들이 직교해요 이미. 어떤, 대각화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요? 이걸 그, 지금, 그 저기 저 대칭 행렬일 때. 아, UD, U 트랜스포즈로 하면 전부 다 orthonormal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아니야. 대칭 행렬인 행렬을 대각화를 하면 고유값은 항상 실수가 나오고 그 저기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항상 직교한다. 음.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보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게 A잖아요. A를 갖다가 트랜스포스를 해도 3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열을 네. 갖다가 행으로 쓰고 1, 3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A하고 A 트랜스포스가 똑같아요. 이걸 갖다가 시메트릭 대칭 행렬이라 그래요. 근데 이 대칭 행렬을 갖다가 이렇게 고유값 분해를 해 보면 이건 항상 실수로 나오고 이 실수에 해당하는 이 U 벡터 이게 ortho normal basis로 나온다는 그 말인 근데 거죠. 여기서는 유니테리 매트릭스로 고쳤지만 고치기 전에 위에 올라가 보세요, 운 선생님. 고치기 전에 이미 이 장면에서 PDP 인버스를 구한 상태에서 이미 P의 그 열 벡터들이 그렇네. 그 예. 직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 상태에서. 그렇네. 그러니까 그거를 단위 벡터로만 만들면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 1을 단위 벡터로만 만들면 되고 거기에 뭐 그램시미터 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미 직교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네. 이거 예. 두 개 내적 구하면 0이네.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직교하고 있어. 2니까 0이고 거기, 이것도 0이고. 어, 0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symmetric matrix하고 퍼미션, 그 에르미탄. hermitian, 에르미트, 예, 그죠? 예. 어, 에르미탄. 그렇죠. PDP로 돼도 항상 그 직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orthogonal. 직교하고 있어요. 직교하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예. 대칭 행렬. 그런. 음. 근데 이제 PD 그러니까 그 에르미 행렬 같은 경우는 이것의 그 컴플렉스 버전이고 이건 그렇죠, 실수 그렇죠. 버전이 예. 컴플렉스 버전이죠. 이건 실수 버전이고 A에 해당하는 이게 A 트랜스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이제 컴플렉스 버전이고 그런 거.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팩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음, 뭐 저기 저 뭐야 스펙트럴 티어럼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음, 사실 같더라고. 예. 그렇네. 일단 그 음. 시메트릭으로 돼 있으면은 유용한 성분이 또 있는 거네요. 예, 예,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에르미트 행렬일 경우에는 역시 고유값 자체는 실수가 되는데 제, 예, 은수님 제가 제 걸로 잠깐 제가 한 거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시간 끄는 제가 아까 해놓은 거 약간 공유해 볼게요. 예. 여기서 어 아이고 왜 이러냐 두 번 그러니까 그 요 요게 제가 이제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만든 거를 어 뭐야 리소스가 부족해서 뭐야 이게 일단은 맨 처음에 한 거는 여기 이제 요게 아까 봤던 거잖아요. 이제 요렇게 대각화도 시킬 수 있고 음, 요렇게
이렇게 PD, P 인버스 꼴로 고칠 수 있잖아요. PD, P 인버스 꼴로 분해를 하는데 이 P를 아까처럼 이렇게 유니테리 매트릭스로 바꾸는 순간 여기가 D가 유지가 안 되는 거지. 아, 예, 여기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T로 될 수밖에 없어서 요렇게밖에 못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요렇게밖에 바꿀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행렬이었어요. 어?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직관적으로 딱 봐도 원래 행렬이 그 그쵸. 시메트릭이 아니네. 유지가 안 되죠. 요게 또 직교하지 않아요, 보시면. 예, 예. 직교하지 않는다는 게 아까랑 다른 거죠. 음, 직교하지 않는데 요거를 여기를 직교하게 만드는 순간에는 여기가 이게 대각 행렬이 안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일단 어떤 행렬이든 일단 요 꼴은 만들 수 있다. 일단 어떤 행렬이든 이게 대신에 이제 그 행렬이 이 행렬의 개수들이 컴플렉스 넘버여야 돼요. 음. 음.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그 중요한 게 그 람다를 구하려면 람다가 그거잖아요. 람다가 저기 뭐죠?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해잖아요. 근데 캐릭터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해가 그 n차 방정식의 n차의 해가 존재하려면 컴플렉스 넘버여야 되는 거예요. 컴플렉스. 그쵸? 아니 예, 우리 고등학교 때 실수로만 하면 근이 없다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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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저 복소수까지 가면은 근은 항상 있거든요. 예, n차 방정식은 n차의 근을 갖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어 그래서 요게 그게 슈어분해라는 게 이게 만약에 여기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여기 예, C가 있잖아요. C가 있으면 항상 요렇게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예.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우리 그 뭐야 미아 선생이 발표할 부분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예. 그 문제 풀어놓은 거 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음? 볼까요? 어디요?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가 C인 거, 그 매트릭스가 컴플렉스인 거, 그거 내 3번 문제인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아, 3번 문제요. 제가 예. 열어볼게요. 예. 어떤 거죠? 아니야, 제 그 원래 제가 원래 올려준 문제 제가 저한테 풀어보라고 했던 것 중에 3번 문제가 그 예, 이거 3번 문제. 반 에르미트는. 아, 예, 이건, 예, 예. 그거 풀어놓은 거 있어요, 저한테. 아, 그래요? 그거 어. 한번 그럼 아, 제가 예, 그러시죠. 예, 알았어요. 예. 잠깐만요. 음, 이 문제가 재밌습니다, 사실은. 보이나요? 아, 아직 안 보여요. 제가 끊었다가 다시 해야 된다. 이게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음. 이 문제 참 재밌어요. 근데 스펙트럴 티어럼 문제를 이미 푸셨어요? 스펙트럴 띠어럼인지는 모르겠고 잠깐만요. 이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밑에 스펙트럴 티어럼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스펙트럴 띠어럼인지 모르고 그냥 풀었어요, 저는. 와. 풀라그를 그냥 풀었어요. 아직 최근. 그러니까 여기는 자세히 보면 시메트릭이 아니라 스큐드 시메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스큐드 시메트릭이 뭐냐면 우리가 시메트릭 하면 요거잖아요. 그죠? 이걸 시메트릭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이게 똑같아지면 이걸 스큐드 시메트릭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지금 스큐드 시메트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지금 A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일단 먼저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0, 1, 마이너스 1, 0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게 이제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이런 형태를 스큐드 시메트릭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다 똑같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면 이건 그 컴플렉스 해가 나와요. 람다 값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풀어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디터미넌트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특성 방정식 형태로 해 보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y 1이 되죠. 이렇게. 그죠? 일단 이제 실수로는 값이 안 나와요. 대신 이거 그 람다에다가 i 혹은 마이너스 i를 하면 이게 되죠. 왜냐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벌써 이제 람다 값이 i하고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람다가 i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그
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셋업을 할 수 있죠. 지금 이게 람다인 거예요. 람다가 i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쭉 풀었으면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여기 그 뭐야 이게 약간 팁인데 그 이게 지금 행렬에 여기 i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듀스드 로우 에실론 폼보다 그냥 방정식을 풀어버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V1에 해당하는 것을 X1, X2로 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건 Y는 XI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I가 1일 때 여기 이르면 Y는 마이너스 I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진짜 0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근데 거기 벡터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xi는 y인데 이게 b1은 그러니까 이거죠. 이걸 그대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X 그건 알겠는데 원정. 그 예. 그러니까 xi가 y니까 그 다음에 b1은 1i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X 여기다 1 넣어보고 넣어보니까 아, Y는 I잖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구하면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검증을 해봅니다. 진짜 영영인지. 해보니까 아, 영영이 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러니까 있거든. 아무 b1이나 필요했던 거군요. 그죠? 아, 그럼 슈미트를 하려면 예.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될 것 같은 걸 잘 찍으신 거죠, 이렇게 감으로. 음, 예, 음, 쉽게 말하면 될 것 같잖아요. 딱 1 아이를 딱 될 것 같아. 예, 그런 것도 있고. 음, 안 되면은 이제 요거까지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 x 마이너스 y는 0. 근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i는 0. 이렇게 하면 뭐 y i는 x 음, 마이너스 x 되겠네요. 그죠? 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하여튼 검증을 해요. 영영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면 람다 값이 i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이 아이겐 벡터를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컴플렉스 넘버 차원으로 간 거고 두 번째는 람다가 이제 마이너스 i일 때 똑같은 과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i를 넣어주고 제가 뭐 쇼컷으로 좀 했나? 뭐 예, 예,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XY로 다시 똑같이 써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V2는 I라고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괜찮죠? 예, 여기서도 우리 예전에 그 기초편에서 했던 것 중에서 팩트가 뭐였냐면 요게 요거를 반에르미트 행렬이라 그러잖아요. 예. 반이 반에르트 반에르미트 행렬. 아까 위에 해프에 아니면 반대에 반할 반. 반에르미트 스큐드 시메트리? 예. 요거 사인이 하여튼 바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반에르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반의 뜻이 뭐예요, 거기에서? 반틈 할 때 반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I인 것 같아요. 별로. 예. 사인이 반대로 바뀐다 그 뜻인 것 같아요. 음. 시메트릭에 반대할 때 반인 건가요, 그러면? 그건 제 몰라요. 그냥 추측입니다. 반에르미트.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걸 반 에르미트라고 부르죠?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냥 저는 그냥 반에 중요한 건 여기 기호 A는 마이너스 A 컨주기 트랜스포즈라는 게 그냥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거 이름을 뭐 아무렇게나 붙여도 되니까 뭐 예. 어, 반에르미트 다르게 불러도 되죠. 예. 네거티브니까 그냥 예. 예. 약간 네거티브 기초표는 에르미트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반 예. 근데 에르미트.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 대각화를 하면은 고유값이 항상 허수가 나와요. 아, 순허수. 그러니까 어, 예. 여기서 보면은 i 마이너스 i가 나오잖아. 이거 우리 저기 예전에 기초편에서 요거 했었거든요. 아, i 마이너스가 i 나오고 또 신기한 건 여기서도 역시 또 요렇게 요 케이스도 반 에르미트 행렬도 요렇게 저기 여기 p가 구해졌잖아요. 아까 p가 구해졌죠? 그 네. p가 서로 또 그 열 벡터들이 또 수직해요. 수직이에요. p 음, 구한 거 어디 있지? 아까 이거하고 이거. 예. 그렇네. 그거 I 두 마이너스 그 I. 두 개를 그 내적을 해보면요, 옹수님 그 두 개를 내적을 해보면 앞에 게 그게 예, 그렇게 되는데 앞에 게
예, 컨주기 트랜스포즈가 되거든요. 앞에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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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1i가 컨주기 트랜스포즈가 되면 예, 그렇죠. 그렇게 돼. 그 꼴이 되거든요. 그럼 그러면은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옆으로 저기 저 뭐야 행벡터 꼴로 쓰면서 1하고 마이너스 i가 되죠. 예, 예, 그다음에 이쪽은 1i죠.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n가? 아, 1 마이너스 i. 그렇게 하면은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그렇죠. 0이 되죠.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이 음. 경우도 직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드 조인트 그 셀프 어드 조인트인가 그것도 그렇긴 직교하겠네요.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그 뭐지? 시메트리가 전부 트랜스포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트랜스포즈에서 같으면 90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기 트랜스포즈하는 대칭 행렬이 아니에요. 반 에르미트예요, 이건. 대칭 아, 행렬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아,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결국은 음, 어떻게 돌려도 90도 돌아갈 거잖아요. 어.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어쨌든 간에 요 스키우드 시메트리든 뭐 그 앞에 뒤에 뭐 음. 대각 행렬 그 저기 에르미트든 그런 유의 행렬들은 항상 요렇게 U 컨주기 트랜스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고유 벡터를 구하는 순간에 벌써 직교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 뭐냐 단위 행렬로만 바꾸면은 예, 되고 이쪽은 대각 행렬이 유지되는 거죠. 가운데가.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결국 U 컨주기 트랜스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아까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나와요. 저기 저 스펙트럴 띠어럼의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에, 그러니까 복소수일 경우에 되는 게 일반적인 더 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실수들로만 그 고유 벡터들도 실수로 되고 다 실수로만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스펙트럴 띠어럼이 대칭 행렬일 때예요. 그 중에서. 음, 예. 음, 그 음. 중에 대칭 행렬일 때는 항상 그렇게 고유값도 이렇게 제가 맞는지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유값도 실수고 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고유 벡터도 실수해서 실수 차원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음, 그게 그 원래 실수 행, 차원의 스펙트럴 띠어럼. 원래 행렬이 저 허수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런가요? 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행렬도 실계수 행렬이면서 그 대칭 행렬일 때. 예. 음, 예, 그럴 때만 이제 실수 차원의 스펙트럴 떼어름이 되고 요거는 좀 더 일반적인 그 걸로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속에는 에르미트 도 들어가고 반에르미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 정규 행렬이라는 좀 더 그 뭐, 약간 노멀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포괄적인 어, 개념으로. 요거 아,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경우.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에르미트 행렬도 요 조건을 만족하고 반에르미트 행렬도 요거 조건을 만족하고 음, 유니테리 매트릭스도 그 조건을 만족하고 요거를 만족하는 조건들에 거기만 다 해당하면은 그 컴플렉스 차원의 스펙트럴 티어럼이 다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U 컨주기 트랜스포즈 꼴로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오로지 실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케이스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행렬이 실계수 행렬이고 그 뭐냐 시메트릭. 시메트릭한 경우. 예. 그게 이제 다예요. 우리가 한 내용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메트릭하지 않더라도 정규 행렬이 있는 거죠. 시메트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죠. 있죠. 뭐 있죠. 에르미트나 무슨 반에르미트나 그렇죠. 그렇죠. 이나 뭐 이런 게 예, 아니어도 예, 근데 예. 정규 행렬인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정규행렬이 있는 것 같아요. 정규 행렬이 뭐예요? 아까 말한 그 표시한 거, 은우 선생님이 표시한 거. 조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영어로는 뭐예요? 노멀 노멀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우리 노멀 배운 매트릭스. 거예요? 안 배웠어요. 이게 안 배웠어요. 예. 그래서 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쭉 했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요런 식으로 그냥 요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행정도 뭐 복잡해요. 음. 근데 그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해보고 다음 주에 예. 더 이게 정리 오늘 뭐
그 스펙트럴 티어렘에 대한 정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옹수님 또 뭐 그 보여주실 거 네, 있나요? 이것만 이제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여기까지 했고 음. 아니다. 그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이제 A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분해를 했냐면 이걸로 한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그 유니터리 매트리의 성질은 다 찾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유니터리로 실제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써본 게 그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음. 유니터리로 바꾸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6고 그람십니다. 그러니까 온 선생님은 그람 슈미트를 이제 진행하셨지만 거기서 해보면서 느끼는 건 어쨌든 어차피 이미 직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예. 거기다 단위 행렬만 만들면 되는 거지. 맞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람 슈미트를 사실 안 해도 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팩트를 알기 때문에 그냥 단위 행렬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만 앞에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게 다시 얘기하면은 시메트릭 매트리스랑 매트릭스랑 퍼미션 매트릭스랑 반 퍼미션 그러니까 음, 스큐 시메트릭 맞아요? 네. 스큐 예. 시메트릭 예. 매트릭스가 반 에르미티언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인 건가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 유니테리 매트릭스도 거기 들어가고요. 유니테리 매트릭스도 U 컨주기 트랜스포즈하고 U 컨주기 트랜스포즈 U가 I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I로. 그러니까 그것도 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유니테리 그 매트릭스. 유니테리 매트릭스라는 건 원래 오르소 노멀한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orthonormal 예. 하죠. 예, 예, 그, 예. 그 셀퍼드 조인트도 될 거고. 예, 예, 예. 네. 그리고 아니, 그것들 중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정규 행렬인 게 또 있더라고요. 저희 우리 교재에 소개가 나와요. 그런 형태가 아닌데도 그 조건이 또 되는 게 또 이상한 게 또 있어요. 그 정규 음, 핵 그냥 내가 뭐 모르지만 그냥 쉽게 음. 이렇게 그 실수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근데 둘은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메트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 이렇게 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메트릭한 그렇지,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어, 예. 그걸 정규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되게 어, 어렵다. 예. 되게 헷갈리네요. 음. 그러니까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게 그 아까 말하는 그 스펙트럴 티어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U 컨주기 트랜스포즈 꼴로 어 분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스펙트럴 티어럼인 거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일 때. 다시요. 정규 뭐가 스펙트럴 theorem이라고요? 행렬을 U 컨주기 트랜스포즈 꼴로 대각화를 할 수 있을 때. 제일 좋은 대각화죠. 제일 좋은 대각화. 이게 그게 스펙트럴 P 그러니까 PDP 인버스로 우리가 분해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맨 처음에 대각화를. 근데 그 중에서도 요렇게 분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는 거죠. 예. 아니 P 인버스죠. P 인버스. 그럼 네. 다음 주에 할 게 스펙트럴 theorem인 건가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스펙트럴 티어럼 가기 전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맨 처음 문제에서 보여준 그게 안 되고 오로지 그 상삼각 트라이앵- 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케이스죠. 아, 그래서 슈어 분해라는 거. 그거 음. 말고 이제 UD, U 스타로 할 수 있는 게 예. 그게 스펙트럴 decomposition이다. 그죠.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아, 그러면 스펙트럴 theorem이라는 게 decomposition의 종류의 하나네요. 근데 제일 좋은 대각화라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아, 예. 이게 제일 좋다는 거죠. U 컨주기 트랜스포즈 꼴로 하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왜 왜 좋은지는 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그 역행렬을 구하기 쉽잖아요, 일단. 네. 예. 근데 왜 역행렬을 뒤집으면 되니까. 스펙트럴이라고 부르죠? 왜 스펙트럴? 여튼 그걸 알면 용도를 알 것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음, 그죠? 그 공부하고 스펙트럴. 나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일 아니에요? 맞아요. 챗GPT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서 약간 그 빛을 분해하잖아요. 무지개 그 우리 저 뭐죠? 프리즘으로 분해하면 순수하게 딱 나눠지잖아요. 네. 네. 그죠? 안 그러니까 그렇고. 이게 제일 순수하고 좋다는 뜻 같아요. 그만큼 이게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스펙트럴 예. 띠어럼 그러니까 라고 하는. 무지개처럼 제일 좋다. 무지개가 멋있으니까. 제가 한번 뭐 물어볼게요. 뭐 그 정도로 알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그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시적 자유 아닐까요? 뭐라 부르는지는. 아, 그 용도에 예. 그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게 그 뭐 제가 다는 건 이제 계산 차원의 문제인데 나중에 네.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내적 구하잖아요. V1의 내적. 이거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토마스 그치, 선생님 그치. 예, 말했는데 예, 예. V1 내적 V1 이게 이제 결국에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그 뭐야 컴플렉스 넘버일 때는 이 과정을 그치. 거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이거 해봐야 돼요. 헷갈리니까. 예. 왜냐하면 i가 마이너스 i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죠. 안 그치, 그러면 그치. 계산 예. 안 돼. 저도 계산이 처음에 안 돼요. 예, 저도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V2 V2인데 이게는 지금 사인이 다르죠. 이게.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하는 식으로 다 프로덕트 했다간 답이 안 나오죠. 네. 0이 안 나오. 그쵸.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많이 틀렸어요. 예, 그래서 저이 예, 과정을 예.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 예. 틀렸구나. 그래서 그쵸. 예. 그래서 수학은 좀 약간 헤매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산하면서. 음, 그렇습니다. 예. 네, 기억도 잘 안 뭐, 나요. 제가 뭐 그, 준비한 거 다 한 것 같아요. 예, 제 그림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예, 너무 시간 많이 끌었네. 그죠? 예. 제가, 1, 2, 3, 4, 5번 다 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어, 풀긴 풀었는데 중간에 빼먹은 것도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그, 요거 나중에 이제 그, 어디 있지? 이건가? 예, 잠깐만요. 이게 제가 그냥 쭉 보여드리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뭐가 뜨냐? 예,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근데 아니요, 안 보면 예, 보여? 그냥 보입니다. 이제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거 한 올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요 밑에다가 이렇게 관련된 정리를 그냥 예시가 있고 정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제 두 번째 게 아까 옹 선생님이 풀어주신 거 요 경우랑 요 경우 요것도 풀어보시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게 여기가 루트 2로 하면은 여기도 루트 2 분의 음, 1을 넣으면은 이것도 U 음, D U 컨주기 트랜스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에르미트 행렬도 요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에르미트 행렬도. 근데 이것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여기. 아, 에이스 노멀하다는 게 요게 무지개 정리 컴플렉스 버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런 꼴은 요것도 요 조건을 만족하고 요것도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요 꼴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UD. 음. 미안한데요. 네네. A 스타 A는 A 스타다. 이게 왜 노멀하다고 부르는 거죠?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거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 노멀이라고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나 모르겠어요. 왜? 네. 정상 행렬?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럼 딴 거는 노멀하지 않나요? 저게 안 되는 거는? 예, 네,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너무 그래서 평등주의. 그거는 저기 문학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이름이니까. 그 norm 할 때 예. 그 법선 벡터 할 때 그 norm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지. 문과들의 전형적인 특징 같아.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 우리 아들도 그런 거 물어보면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이과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이게 뭔가, 아니, 생각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해, 아니, 기억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뭔가 생각하는 거지. 아, 그 그러니까 이게 단위 노멀하다는 게. 행렬이고 음, 수직이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위행렬이고 수직이고. 그러면 그 법선 벡터 할 때 그 norm 하는 그 의미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녹아들어요. 우리말로는 이걸 제가 번역해 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그 뭐 정규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그러니까 더 조금 헷갈려요. 정교행, 직각행렬도 아니고. 어, 법 무슨 뭐 행렬도 법선 예. 벡터니까 예.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부르다 보면 그냥 정규 행렬 이렇게 불러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왜 틀어지지 굳이 않고 의미를 똑바르다, 음 똑바른 행렬이다. 이제 직각이 딱딱 맞고 그러니까 단위도 딱딱 맞는다. 분대 같다. 그렇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분해해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된다. 놀몰하다. 그런 거 너무 아닐까요? 음, 뭔가 노멀하지 않아요. 규범을 지킨다. 이 행렬들이 그렇죠. 어, 원하는 대로 어, 해. 그, 어, 다루기 쉽게 생겼고 예, 예. 분배처럼.
이렇게 근데 내 생각에 이게 미아 선생님 이걸 비정규 행렬로 부르고 싶어서 다 비정규 행렬로 부르면 비정규 행렬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거에 저는 관심 없어요. 이거 비정규 행렬로 부르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렇게 요 경우를 말한다. 이거 수식. 그렇네. 예. 예, 어, 예, 저는 어려워서 그러는 이거는 거예요. 저기 어려워서 예, 다 하여튼 기억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예. 어려워서. 네, 그리고 이제 이거의 특별한 경우로 이제 요게 아까 말한 그 3번 요거 대각행렬일 경우 요거는 다 실수 차원에서 된다는 거죠. 실수 차원에서. 그러면 요게 이렇게 그 요 보면은 매트릭스 자체가 여기 R로 돼 있잖아요. R. 실수로 돼 있고 그러면은 요 꼴일 때는 이렇게 리어 버전인 거죠. 음, 이렇게 다 실수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직의 정리가 이거.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직문수에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음,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직무수에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 거기서 또 요, 뭐 예를 들면 이거를 해볼게요. 이 행렬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 고유 벡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요 행렬하고 어, 루트 2분의 마이너스구나. 예, 루트 2분의 1. 요게 이거예요. 요게 예, 단위원이에요. 단위원. 예, 예, 단위원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요 파란색. 예. 그러니까 요게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수직이고 크기가 1이에요. 어, 그쵸? 이게 유니테리 매트릭스의 그거잖아요. 유니테리 매트릭스의 그 열벡터들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그렇지. 예. 그럼 요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45도. 요게 음, 시계 방향 45도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 맞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요런 형식은 항상 보니까 이게 요 첫 번째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요 그 고유 벡터들이 딱 X축, Y축으로 딱 가 있어요. 음, 이 고유 벡터들이 이렇게 있던 게 딱 맞춰져서 딱 가 있어요.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원래 수직이었고 크기도 1이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2원 자리에 가고 얘가 2투 자리로 간다는 거지. 예. 그 자리로 딱 가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뭐냐면 X축에 있는 거는 4만큼 늘리고 요 빨간 거는 1이었던 게 4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으로는 2만큼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맞춰진 다음에 딱 고유 벡터를 딱 X축, Y축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축을 따라서 쫙 늘린다는 거지. 예. 그래 놓고는 다시 요거는 원래대로 그 반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서 딱 가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얘가 하는 게 이걸 만든 거예요. 얘가. 음, 이 과정을 거쳐서. 예. 예. 그렇네. 요거는 우리 저희 지문에서 봤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아까 여기 맨 처음에 나왔던 요거예요. 요거는 아까 그 대각화를 했더니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대학가 이렇게 나와서 요게 직교하지 않거든요. 요게 예.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 대각화를 가지고 어 여기 대각화의 이렇게 원소 중에 하나인 2,5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볼게요. 고유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고유 벡터 요게 2,5거든요. 예. 예. 딱 하는 순간에 또 역시 Y축으로 가요. 이 축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음, 축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크기가 작아지죠. 예. 크기가 변해요. 크기가 변해서 이렇게 변했다가 그 다음에 역시 또 축을 따라서 그 6배 증가하거든요. 6배. 그래서 음, 이렇게 6배로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하면은 얘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음, 쌤, 그 음, 2,5가 음. Y축으로 이렇게 여기로 가요. 시계 여기.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그렇게 짧아져요? 짧아져요. 예. 그렇게 크기가 많이 변해요. 짧아져요? 예, 어. 짧아져요. 아, 이게 약간 안 맞는 게 여기는 10으로 여기가 그 간격이 좀 틀려요. X축하고 Y축이. 제가 다 보여드리게 담으려다 보니까 다 여기는 0에서 5까지가 이만큼인데 여기 0에서 10까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달라요. 제가 일부러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스케일이 없어요. 다르군요. 이게 왜냐하면 똑같이 하면 너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예, 이렇게 음, 한 거고. 그래서 요게 요렇게 왔다가 6배로 늘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축을 맞추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변환을 거쳐서 X축, Y축으로 맞췄다가 늘어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크기가 변하고 막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요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들려는 거 이걸 U 컨주기 트랜스포즈 꼴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얘를 얘를 갖다가 시계 뭐 이렇게 이게 뭐였지 처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 바꾸는 저기 뭐야 바꾸는 거거든요. 예. 어 뭐가 좀 이상하다. 이게 그림이 이게 좀 이렇게 간격을 다르게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요게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크기는 똑같은데 요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2,5를 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문제가 아까는 그 U 컨주기 트랜스포즈 꼴로 되는 거는 요 단계를 거쳤을 때 X축, Y축으로 가야 돼요. 어, 근데 얘는 안 가잖아요. 여기로 빠져나와 음. 버리잖아요. 어,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얘를 이제 늘려야 되는데 얘를 늘리는 과정에서 X축, Y축으로 딱 맞춰져 있으면 한쪽으로만 쭉 축을 따라서 늘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순간 이게 이렇게 되질 않아요. 이거 음.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으로 돼야지만 이 방향으로 여섯 배를 할 수, 저기 저 여섯 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축으로 안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가 대각 행렬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늘린 다음에 요렇게 하면 여섯 배 늘어나요. 요렇게. 예, 요렇게 상삼각 마이너스 3이 행렬 그러면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3이? 아니 그거 아니라 여기를 곱하면은 요거 요렇게 변해요. 요렇게.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늘리는 순간 늘릴 때 대각 행렬로 늘릴 수가 없어요. 대각 행렬. 그런데 음. 6배 는 거는 똑같잖아요. 아이겐 밸류만큼 늘린 건 똑같은데 그러면 네네. 네. 그 여기 upper triangular 여기에 마이너스 3은 그래프에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방향인 건가요? 뭐죠, 이거는? 그거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어 마이너스 3은 그러니까 쉽게 요 여섯 배 늘린 거 요게 아까 저기 미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람다 값이 되는 건 똑같거든요. 얘가 람다 2, 네. 람다 1이 되는 건 똑같은데 그 여기 3이 들어가야지만 전체적으로 두 개 다 이거 여섯 배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로 하기가 되게 어렵고 계산을 해보면은 계속 계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약간 느낌이 와요. 말로 여섯 좀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배를 하려면 마이너스 3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얘랑 크기가 다른데 얘를 똑같이 여섯 배씩 하려면은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아, 야, 지금 그 분홍색이 지금 옆에 있는 거 묶어서인 건가요? 2,5를 왼쪽으로 직각만큼 돌리고 돌렸더니 저렇게 되는데 좌표가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안 그려진다. 좌표가 저런데 얘를 6배를 하려면 이거를 여섯 배 하게 되려면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예. 축으로 안 맞춰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어렵게 따질 거 없이 확실한 거는 첫 번째 유니테리 매트릭스로 가지고 축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대각화가 그 아까 말한 그 스펙트럴 시어럼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거기서 바로 딱 맞춰져야 돼요. 축으로 둘 다. 고유벡터 두 개 다. 어, 맞춰져야 되고 그래서 딱 그 축을 따서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오는 순간에 그 축에 안 맞춰지고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대각행렬로 들어와서는 여섯 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들어와야지만 여섯 배. 오른쪽에 보니까 분자가 3이 있는데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아, 잘을 7이 못하겠어요. 3. 계산을 해보면 하여튼 여기가 대각행렬은 될 수 없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대각행렬은 안 나온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밖에 없다. 상상력 그러니까 요 꼴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요거 아까 말한 요거. 예. 이게 아까 다음 주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슈어 분해. 음,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된다. 그냥 보여드리려고 해봤어요. 그렇지. 일단 예. 가운데 있는 거 D 그게 10, 01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그러니까 람다 1 0, 0 람다 2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거지 뭔가. 그치. 예,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직각이 아니었는데 여기가 직교하지 않은데 이거 억지로 직교로 만드는 순간에 이것도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만든 스펙트럴 시어럼 여기가 벌써 이미 직교가 돼 있으니까. 예. 음, 그러니까 이게 탁 틀어도 역시 직교가 x y 축에 딱 맞춰지는 거지.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